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아, 찾아뵀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국 역사 인물입니다. 천조 방자라는, 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인데요. 이 천조 방자라는 건 일본식 이름입니다. 일본어로 얘기하면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사람이고요. 이 여성은 1906년생이고 1948년도에 사망을 한 여성입니다. 민국 시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본명은 아이신 주에루오 슈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신 주에루오는 애신 강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중국 청나라 그 황족들의 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슈엔위,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현우입니다. 아무튼 이 여성은 그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황족이에요. 뭐 청도 말기 제10대 숙친왕의 14번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워낙에 첩이 많아요. 첩이 많은데다가 또 자식들도 많습니다. 한 20명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의 자는 동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똥전입니다. 동쪽의 진주라는 의미로 그 아버지인 10대 숙친왕이 지어준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금벽퀴라는 이름이 있고요. 김몽지라는 이름이 있고, 중국어로는 찐멍즈고, 그 다음에 진치후이, 그 다음에 진정산, 김성삼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도 방자인데, 이제 중국어는 추안 따오팡즈라고 해서 이제 이 일본어로 하면 가와시마 요시코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그 1912년도에 이제 청나라가 멸망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 제10대 숙친왕은 그 알고 있던 일본인이 있는데, 이 일본인이 일본 낭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떠돌이 무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첩보 활동하는, 그러니까 간첩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과 이제 그 의형제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 몇 명을 그 일본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양녀도 주고 양자도 삼게 해주고 해서 그 이 일본인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일본 첩자의 이름은 천도 랑속입니다. 중국어도 뭐 추안따오 랑수라고 하고요. 뭐 일본어로는 가와시마 나니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의형제를 맺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1912년도에. 근데 이제 이 아버지였던 제 10대 숙친왕은 그 청나라가 다시 복귀하는 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인 그 가와시마 나니와가 도와준다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숙친왕에게. 그래서 이제 숙친왕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형제를 맺게 되고, 이 일본 첩자가 아마 또 이제 했겠죠. 뭐 당신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아주 그 청나라 복구하는데 큰 힘을 되는 동량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아마 조금 이렇게 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친왕이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일본 첩자에게 자기 몇 명의 자녀들을 양자 양녀로 맡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몽고 독립운동이라는 걸 꾸밉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아니고 만주 몽고 독립운동. 근데 이제 실패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주 계래 국가가 성립이 되거든요. 치엔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황제인 산총대 부위가 이제 거기 또 계래 황제가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작이 이 만주 몽고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만주 계래 국가가 나중에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도에 이제 이 아이싱 쯔에루오 슈엔이,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제가 중국어도 지금 못해갖고.
애신강나 현우라는 이름을 개명을 그러니까 일본어로 개명을 합니다. 천조망자 가와시마 요시코도 이름을 개명을 하고 이제 양부인 천조양소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먼 명의 형제들과 같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엄격한 군국주의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양부에게 정치, 뭐 첩보 활동, 그 다음에 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아마 1924년도 17살 되는 해에 친부인 제10대 친왕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양부가 조금 변합니다. 슈친왕의 자녀들을 좀 학대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조 방자 가와시마 요시코도 좀 안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폭행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아마 삐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전 이복 형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천조 방자만 가와시마 요시코만 여자였고 나머지는 다 남자 형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남자 형제들은 친부인 제10대 슈친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베이징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시는 일본으로 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제 통보를 해버립니다. 양부한테. 그러니까 이제 양부 밑에 그 한 명 청조방자만 남아있잖아요. 가와시마 요시코만. 그러니까 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상태도 이제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와시마 요시코는 거기서 이제 느낀 거죠. 이 양부한테 벗어나는 길은 본인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독립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본인이 군인이 되거나 첩자가 되는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보내주지는 않아요. 같은 해 10월 달에 결혼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양부가. 근데 이 가와시마 요시코는 그때 아마 짝사랑을 했던지 첫사랑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 관계를 이제 양부가 알게 되고 좀 안 좋게 강제로 헤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곧바로 결혼을 강제로 시키려고 하니까 이 천조방자 가와시마 요시코가 항의를 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부가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같은 해에 그 자금성에 있었던 마지막 황제 선총제 부인은 자기 부인과 이제 그 대신들 뭐 환관들 모두 다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1927년 여름에 천도 방자 가와시마 요시코는 결국에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름을 금벽희로, 그러니까 진 취후이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순이라고 해서 누신이죠. 누신에서 몽고 한 명의 왕족인 깐쭈 어짜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중국어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다시 할게요. 깐쭈 얼짜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몽고 황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03년생이고요. 1970년도에 사망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에요. 하지만 혼인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3년밖에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디선 또 1년 후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1년 아니면 3년 그 사이에 혼인은 끝나고 혼인 생활이 끝나고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본 관종군 장교와 좀 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혼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1931년도에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와시마 요시코는 이제 그때부터 첩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만주 청년연맹이라는 그 애국운동을 하는 비밀 결사단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래 첩자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게 이제 모든 정보 같은 걸 이제 전달을 하는 일을 하죠.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뢰도 받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본 관정군의 장교까지 되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같은 해 9월 18일 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주사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일본 죄송합니다. 10월 중순에 광동군 고급 참모 장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황족들이 또 이제 이게 자기 친척들이죠.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부이, 그 다음에 그의 황후였던 완용이라는 여성과 많이
자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안 좋은 루머가 이제 떠다니는데, 완용이 원래 아편 중독자였어요. 마지막 황제 그 선총제 부위도 아편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완용은 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편 중독으로 인해서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고 떨어지 생활하다가 객사를 했다는 그런 소문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완용이라는 그 황후는 그 마지막 황제 선총제 푸이와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선천적으로 불임이었던 그 부위가 완용이랑 그 동침을 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도 좀 그런 관계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가와시마 요시코 천조 방자와 또 동침을 아편도 흡입을 하고 같이 동침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조방장의 가와시마 요시코가 남장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성연애자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죠.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위와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만주 계를 황제를 즉위해달라고 이제 설득을 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만주 계를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황제가 되기도 했죠.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와시마 요시코는 일본 첩자로는 되게 유능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봐서는 적이죠. 그러니까 친일파, 아주 악질적인 친일파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그 사택에서 국민당 특공 장교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1947년 10월 5일날 친일 매국노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간 그러니까 1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학년 41살에 총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엉뚱한 또 설이 있어요. 뭐냐면 가와시마 요시코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여인을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죽고 나서 어떤 한 화가인 여성이 나타나서 본인이 가와시마 요시코가 생존했다는 걸 봤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성이 1978년도까지 생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조방자, 그러니까 가와시마 요시코의 일대기를 그려진 영화나 드라마, 소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져 있는 영화 한 편은 그 메언방과 유도카가 나왔던 1990년도 작품이고요. 그 원작은 이제 이벽화라는 소설가가 썼다는 소설에 영화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와시마 요시코 청조방자라는 인물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매연방의 팬이라면 보실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의 매연방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청조방자 가와시마 요시코에 대한 내용을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인물이라고 하는 방시 노마님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이 당했는데 죽은 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성을 사형시켜 놓고 그 가와시마 요시코 천조방자는 그냥 어디로 도망치게 했다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방시 노마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가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